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탈환을 위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전직 대통령 메드베데프는 우크라이나 서부는 유럽이 분할 점령하고 남동부는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메드베데프는 만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핵무장을 하게 되면 모스크바가 선제 핵공격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글로벌 어페어스의 책임 편집장이자 외교 및 국방정책위원회 의장이고 발다이 국제토론클럽의 연구 책임자인 피오도르 루키아노브는 G7이 나머지 세계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는 십저건 전쟁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G7은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가 함락되기 전에 가난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바흐무트 고기 분쇄기에 보냈습니다. 한 남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자신이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총을 한 번도 쥐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의 현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목요일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함락 전에 러시아의 예상되는 반격에 대비해서 훈련되지 않은 신병을 바흐무트 전투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널은 동원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바흐무트로 보내진 소그룹의 일원이었던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징집된 16명 중 11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저널은 그들이 대부분 하르키우 북동부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로 실직 상태로 자벽부나 지역 수도의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몇 년 또는 수십 년 전에 군사훈련을 받았지만 아무도 전투 경험은 없었습니다. 발다이슬라브 유딘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한 번도 총을 쏴본 적이 없고 심지어 총을 소지한 적도 없다고 저널에 말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바흐무트에서 잔인한 참호 전투에 참여했고 다수는 죽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들이 가족은 여전히 그들이 러시아인에 의해서 체포되어 살아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체포되는 것이 우크라이나 병사의 희망입니다. 이 남자들의 진술은 최전선에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언론에 말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지원, 훈련, 탄약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전투를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키예프의 서방 지지자들이 바흐무트에 자원을 투자하지 말라고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가능한 오랫동안 이 도시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난 주말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군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이브게니 프리고진은 5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도시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했지만 그 정확한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또한 바흐무트 전투를 위해서 감옥에서 5만 명을 모집했고 그중 약 20%가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독일 외무장관 시그마 가브리엘은 GDF TV 채널과 인터뷰에서 함락된 바흐무트 탈환을 위한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전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우리는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무서운 지상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독일 외무장관은 또한 이 대결이 매우 큰 규모가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대와 우크라이나 군대가 각각 3만에서 4만 명의 병력을 동원할 것이고 양측이 적대 행위를 계속하기 원하기 때문에 싸움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사라질지 유럽과 세계에서 분쟁이 재개될 위험이 무엇인지 말할 때라면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여러 EU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가거나 합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몇몇 EU 국가들에 의해서 나눠지고 합병된 이후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다른 유럽 국가에서 망명 정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분쟁은 가까운 장래에 돌이킬 수 없도록 끝나겠지만 서부 우크라이나 영토를 받은 유럽 국가에서는 테러 활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메드베데프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부 및 기타 소유주 없는 지역의 사람들은 유엔 헌장 제1조의 틀 내에서 즉시 러시아 연방에 가입함으로써 자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메드베데프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상황은 메드베데프의 예측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핵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 폴란드 육군 사령관이고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발데마르 스크립자크 장군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동맹국 벨로루시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성공한다면 우크라이나 군과 동맹을 맺은 벨로루시 쿠데타군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공식적인 자격으로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호전적인 폴란드에서 주류 군사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루카셴코 벨로루시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전술 핵 미사일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상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 메드베데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갈등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이것은 새로운 현실입니다. 라고 그가 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종전협상 전망에 대한 메드베데프의 견해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는 광대 젤렌스키와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러시아 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 자신을 자유주의적 근대주의자로 내세웠던 메드베데프는 이제 자신을 맹렬한 반서방 크레물린 매파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외교관들은 그의 견해가 크레물린 최고 수준의 엘리트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새로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주어지면 모스크바가 선제 핵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미 벨로루시에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전쟁에는 되돌릴 수 없는 법칙이 있다. 만약 핵무기에 관해서라면 선제 공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은 이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를 핵무기로 무장시키겠다는 서방 고위 관료들의 진지한 제안은 없었으나 메드베데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떨어지게 되면 미국이 그 전에 우크라이나를 핵으로 무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고문을 역임했고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운 좋게도 강대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오만하게도 러시아의 군사력을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외교가 효과적이려면 상호 존중이 필요한데 워싱턴의 오만함이 모스크바와 상호 존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그가 말합니다. 미국의 오만이 핵전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